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이가 드디어 사고를 쳤네요. 예, 뭐냐, 조국 지지율이 20대에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20대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해서 20대 비하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민정이가 결국 이제 오늘 나왔어요. 왜냐면 뭐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홍익표하고 이재명이가 고민정한테 복귀를 요청했다. 요 내용이 언론에 나왔어요. 요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는 얘기는 고민정이가 나온다고 안 했으면 내지 않죠.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청을 했다까지 나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결국은 이 고민정이가 오늘 사퇴를 선언한 이후 13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원희룡 계약을 여기에서 말이죠. 민심이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자유일보가 하고 있어요. 예, 이걸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처음으로 말이죠. 이 원희룡 후보가, 지금, 이재명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이 모멘텀,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여론 지형의 변화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저도 그동안에 종종 뉴스를 전해왔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문을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비례 후보의 경우에 3.3%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개혁신당도 3% 이상을, 개혁신당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인가요? 여기도 지금 이제 지지율을 3% 이상 끌어올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유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이 광고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조그마한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렇게 이제 비례 후보를 가져가면 결국은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동안에 고영주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왜 우리는 연합에 넣어주지 않느냐, 이런 요청 또는 비판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일단, 이 자유민주당도 3% 이상의 지금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요 내용을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하나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조국이 사고를 일으켰다. 이게 이제 이 펜앤마이크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조국이 20대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느냐? 그랬더니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해서 0% 나오는 게 아니고 20대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어. 요렇게 해서 딱 이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올 때 무슨 소리야? 지금 더군다나 말이죠.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준석의 경우는 뭡니까? 2030? 지금 2030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0을 끌어들이냐 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중도층의 외연을 확대하느냐 마느냐 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 이런 보도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부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지금 조국만 요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 요런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조국이가 그만큼 이제 자기 이제 비례 정당으로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20대 지지율이 제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20대는 제대로 아들, 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것 때문에
반감을 갖지. 공정한 기회를 버린 사람이잖아. 공정 가치를 무너뜨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조국의 최고의 이제 하자가 뭐예요? 공정, 정의 이걸 무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는 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치 무관심층이야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면은요, 이 조국이가 굉장히 다급해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요, 바로 이제 어제 이 봉화마을을 찾아갔고, 그리고 이제 봉화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세대는 40대, 50대다. 그러면서요, 20대 지지율이 나는 건 사실이고, 다만 20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을 양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판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조국 혁신당에 관해서 언론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랬더니요. 일부 언론이 비난하는 걸 보긴 봤는데 몇몇 보수 언론은 전두환 정권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자, 이게 도망가기 바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 최근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해봤더니 20대에서의 조국 지지율은 0%로 나온 바 있어요. 0%.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20%가 이제 0%고 30대는 1%밖에 안 나왔어요. 대신에 70대 이상에서는 3%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60대에서는 한 8%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거의 제로고, 그리고 60, 70대만 살짝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가 이제 40대, 50대가 자기를 지지한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지난주였죠. 이 조국 혁신당이 무려 15%나 받았다.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죠. 조국한테는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지기만은 40대, 50대가 맞아요. 그래서 이 갤럽에서도 보면요. 40대가 12%고 50대가 11%로 나왔는데 이 NBS 조사에서도 이 40, 50대에서는 두 자리 숫자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로 가면요.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40대가 24%, 50대가 28%가 돼요. 그리고 NBS 조사에서도 40대가 24%, 그리고 50대가 27%, 거의 갤럽하고 NBS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가 이 40, 50대가 주요 지지 기반이가 이거 맞고, 그리고 20대는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서 그 사람들은 정치 무관심층이야 이렇게 폄하하다가 지금 이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봉화연수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내놓은 이 발언 내용을 보면요,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해도 상고하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상고했는데 야, 너 이 정도 되면 1, 2심 다 유죄 똑같이 때리고 정경심도 다 유죄고 조민도 다 유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대법원에 상고하느냐? 요 비판 목소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또 헌법적 기본권을 이유로 해서 내가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비판하지 마. 이렇게 또 방탄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조국 정당이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의 영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범죄인 정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저도 황운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황운하가 가입하면서 원내 정당이 됐잖아요. 정치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다.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해도 상고하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고 그것이 보장 안 되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1,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정당 가입을 불허하면 이거는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 얘기나 똑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정권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의 경우에 그야말로 일부 언론은 군사정권하고 권위주의 정부와 결탁해서 어떤 수사 기소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자기 보호막 쓰는데 아주 급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가 수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고무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겸손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와 관련해서요, 단군인의 가장 스펙이 높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연애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건 신생 정당이긴 하지만 저희 당을 포함해서 기성 정당과 세대 모두의 책임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만 20대여 미워하지 말고 다른 정당도 미워해. 20대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기성 정당과 세대 모두의 책임. 그러니까 양당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양당의 책임. 예. 그래서 또 이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또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돼서 검찰 독재적 여권을 태워버려야 한다. 40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고 총선 후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혀서 처벌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요, 이 창당대회는요, 이 조국하고 김형현 전 법제처장, 박은정 검사를 포함해서 영입인사, 지지자, 이런 주최주주장 400여 명이 이 창당대회, 어제 창당대회였잖아요. 여기 4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임 인사들하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여포함을 갔느냐? 친문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친문 인사 다 드렸고, 문제. 그래서 이제 친노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DJ, 친노, 여기 하는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이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교묘하게 법망도 피해가고 비판 연한도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지만은 어림도 없는 수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이가 최근에 이제 자기 운세, 63년생으로 운세를 보고 나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데 난 반론 차원에서 나는 65년생이야. 헛소리 하지 마. 요 얘기까지 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익환 목사의 삼남인 문성근이가 지금 조국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 조정래하고 같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종북 좌파 세력들이잖아요. 그게 문성근이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성근 아버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익환이잖아요. 문익환이가 89년도에 미리 북해갖고 김일성이를 몰래 만났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국보법으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 어느 인사가 이 김일성이하고 만나는 문익환 목사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요 사진이 요 사진이에요. 예. 자, 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슬쩍이 자기가 이거를 딱 끌어다가 이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예. 공유하면서 다른 얘기는 일체 안 해요. 야가 빠진 거죠. 왜? 지금 여기다 대고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 달면 역풍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문익환 목사, 이게 뭐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35년이 된다 이거예요. 머지않아서. 예. 이게 이제 머지않아서 35년이 된다 하면서 요 글을 이제 올린 거가 되겠습니다. 뭐 자기는 이제 이 조국 혁신당 후원회장을 맡았으니까 뭐 친조국 이 조국 팬덤 이런 사람들이 했겠죠. 예. 이게 이제 89년도 3월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9년 3월 25일 날 일본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지금 이제 35주년이 된다 이거죠. 요거를 아무 말도 없이 슬그머니 자기 글에 갖다 놨다. 이게는 말을 하면은 역풍이 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자기 아버지 문익환이가 이렇게 종북 빨갱이인데 요걸 갖다 올렸느냐? 이 얘기는요, 종북 세력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이재명이가 비대표로 딱 갖다 모셔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북 좌파들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거를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세력들의 이재명 지지, 이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막겠다. 이 취지에서 역풍이 우려되지만 역풍보다는 어차피 조국은 강성 팬덤이잖아요. 뭐 도안이면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먹더라도 종북 세력은 우리 쪽으로 조국 미래당을 비례 정당을 이거 찍어달라. 그래서 종북 세력들, 종북 뿌리 우리 문익환 목사야. 까불지 마. 이재명도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수에 이거 까불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북 세력을 지금 가지고 가는데 지금 다들 이재명이하고 문성근을 앞세워서 경쟁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요, 이제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지민 비조, 즉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조국 당. 요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마포을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마포을의 경우에 비례정당이 비례정당의 경우에 조국이 24%고 민주당은 13%. 계양을에서도 조국이 24%, 민주당이 19%. 성남 분당갑에서도 조국이 19%, 민주당이 15%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 당이 뜨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이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고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4일간의 추가 공부를 거쳐서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금 이 후보를 내겠다. 이런 지금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자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최근에 자유일보가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주요 지역구 여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빅데이터 이 분석, 이 도표에서 보듯이 지금요, 3월 2일 날 이재명이가요, 그동안에 이제 비례로 도망간다. 이런 소리도 있었지만은 비례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어디에 나온다? 바로 개항에 나온다. 이게 확정이 됐어요. 이게 3월 2일 날 확정이 됐는데 그날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요. 댓글 수가 162개, 원희룡이. 이재명이가 67개. 그러니까 요 관련 기사에 이재명이가 개항을로 간다. 요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을 가지고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감이 지금 이재명은 5193, 그리고 원희룡은 4161. 이렇게 나와 있고 비공감은 1395 대 636. 그런데 요게 말이죠. 언제부터 바뀌느냐? 3월 8일부터 바뀌어요. 이 3월 8일이 언제냐? 바로 엊그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원희룡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45 대 41로 오차 범위내로 들어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오차 범위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는 거잖아요. 이거 급격히 두 자릿수 1월 달만 해도 두 자릿수 차이. 2월에 한 자릿수 차이. 이번에는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 상황으로 바뀌잖아요. 그랬더니 댓글 수, 이 공감과 비공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원희룡 후보한테 우세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3월 8일자 이 기사, 대표적인 기사를 의 댓글을 분석했더니요. 공감이 원희룡 후보는 11,000여 개, 이재명이는 1,000여 개, 그리고 비공감의 경우에 원희룡 후보는 2,000여 개, 이재명 후보는 800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 비율이 맞는 거예요. 긍정평가가 훨씬 더 많은 거가 됐다. 그래서 공감과 비공감이요. 23,000개 정도가 지금 이제 되는 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3월 2일하고 3월 8일을 계기로 해서 이 여론이 급격히 지금 원희룡 후보의 우세 쪽으로 지금 처음으로 이게 뒤집어졌어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다. 왜냐면요. 이 빅데이터 분석이 물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은 개항을 주민들, 유권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 해외 교민도 자기가 그 댓글 올리고 그 공감 비공감 누르고 글 쓰면 이게 여기에 다 반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이 개항을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또 폄하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이 톤다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SNS 정치 시대, 그야말로 스마트폰 하나 갖고 전 세계 뉴스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이 이 글을 보고서 댓글에 이 의사표시를 한 걸 보면은 그만큼 바람이 외부에서 원희룡 내부 쪽으로, 개항을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세적인 지금 여론을 그래서 만들고 있고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똑 떨어지게 지금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 변화,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무슨 폐륜 공천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SNS에 글을 썼어요. 말문이 막힌다 이거죠. 이재명이가 도덕과 청렴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반성문을 쓰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전과 사범의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초동 법원을 안방 드나들다 하는 사람이 법치주의를 말해? 자, 이거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그래서 당내 비판 세력과 경쟁자들을 입틀막하고 공천이라는 허울을 쓴 사천으로 비명 행사시킨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독재를 말합니다. 대화와 타협, 공존을 말합니다. 농단은 성남 시민이 준 권력으로 측근들 배불린 이재명 뒷배로 돈 벌고 그다음에 술 마신 정진상, 김용이 농단이다.
게이트는 이재명이 재판받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의 부시. 이게 게이트다. 농단과 게이트라는 말을 먼저 꺼내드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개항 구민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라. 제대로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결국은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 배경과 관련해서요, 이 발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막는 것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 정치인이 말은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은 바꾸지만은, 아니, 이거 공천하는 거 보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돌아갔는데, 그 공천이 고민정이가 얘기한 이후로 달라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공정한 공천 쪽으로 달라진 게 있느냐. 오히려 더 친명 공천 쪽으로 방향을 틀고 0.0001%도 달라진 게 없어요. 최소한에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왔다? 이 얘기는 본인은 공천을 받았지만은 더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밀리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때는 이제 임종석이를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최고 우위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 개혁 사인이 오는 거죠. 바로 누구냐? 조국을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조국을 미는 거하고 밖에서 SNS나 또는 발언을 통해서 미는 거하고 어느 게 영향력이 더 크겠느냐? 최고위 감시차, 감독차, 그리고 비판차 나왔다. 즉 이재명, 최고위에서 이재명도 한 번씩 이제 필요할 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귀 배경, 이 워딩을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손을 잡고 연대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이다. 저 또한 민주당,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모든 국내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요, 뭐 전국구도 좀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지원을 위해서. 주제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